계약이 식별된 이후에는 계약에 따른 수행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행 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수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업무 등은 수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예로 들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 즉 티켓 판매와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객을 위해 계약상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재화나 용역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 행위, 고객을 위하여 자산을 건설, 제조, 개발하는 행위,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해서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질이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 자체도 같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들 각각을 수행 의무로 식별합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구별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효익을 얻거나 해당 재화나 용역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이용해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계약 내에 다른 약속과 별도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 의무를 식별함에 있어서 계약서 내에 기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행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이나 이미 공개한 경영방침 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떤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약속도 수행 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다가 고객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수행 의무가 이행되어서 해당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서 고객이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해서 수행 의무를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만약 수행 의무가 특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익 인식의 세 번째 단계로 거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거래 가격의 산정 시에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다른 기업 등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하는 금액은 거래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등 판매세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거래 가격 산정 시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며 해당 계약은 취소, 갱신,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특성, 시기, 그리고 금액은 거래 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열되어 있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기로 약속했는데 여기에 변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대가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동 대가에는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 할인, 장려금, 성과 보너스, 위약금 등이 해당합니다. 변동 금액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 있는 금액들의 발생 가능한 확률을 곱한 기대값을 사용합니다. 만약 계약에서 결과치가 2가지뿐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에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 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정보 이용자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익 인식에 변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 가격을 새로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합니다.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에서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환불부채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을 확인하고 반영해서 새로 수정하게 됩니다. 고객이 현금 외의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는 비현금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비현금 대가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대가의 금액을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참조해서 간접적으로 대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에, 즉 지급 시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경우 이와 관련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대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금융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가를 조정하는 이유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그 고객이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거래되었을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요소가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객으로부터의 대가와 기업의 현금 판매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과의 예상 기간, 그리고 여기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만약 거래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인식할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즉, 고객으로부터 100의 대가를 수령하는데 기업이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10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의 수익은 9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기업에 제공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